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 교황 레오 14세 선출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우 의장은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쓰는 종단의 감사의 뜻을 나타냈고, 상진 스님은 오유지족이라는 사자성어로 화답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서 조선백자 달항아리 전시회가 이달 말까지 열립니다. 천연고찰을 복원 중인 전남 화순 석천사가 BBS 광주 개국 3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천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도록 부처님께 금옷을 입혀드리는데 혼을 불어넣는 오세종 도금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선출된 데 대해 축하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불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이라는 첫 메시지처럼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평화와 연대 정신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톨릭과 레오 14세 교황의 기도가 세계 인류에게 늘 함께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도 큰 희망과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이 같은 언급은 생전에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평양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혔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을 레오 14세가 이어받아 방북을 추진할지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우 의장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생공락을 추구하는 종단의 정진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상진 스님은 국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도울 것을 약속하며 오직 자신에 대해 만족하라는 불가의 가르침인 오유지족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태고종 총무원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시대로라는 태고종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공생공락을 위한 정진에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했습니다만 부처님의 가피로 정말 이 중생들의 삶을 잘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거기에서 태고종이 올해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런 큰 슬로건을 앞에 세우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 이에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화합하고 공생하는 종단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는 화합하고 또 공생공락하는 그런 종단의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즐기고 또 함께 나누는 이런 어떤 화합하는 정신을 우리 종단에서 꼭 해서. 상진 스님은 우 의장에게 반야심경 목판과 함께 오직 자신에 대해 만족하라는 뜻의 오유지족 액자를 전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면 즐거움과 행복이 뒤따른다는 가르침인데 오유지족을 실천하면 공생공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올곧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육바람이라냐. 태고종은 올해 태고 영산 문화축제와 국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개최, 시민명상센터와 태고종 사회복지재단 설립 운영 등 5대 핵심 종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고종조 보우국사의 원융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사입니다. 우 의장은 5가지 종책 사업을 언급하면서 국회도 함께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국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스님들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과 함께 해온 태고종의 발전을 기원하며 부처님 뜻이 만천하에 전해지길 바란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성남시가 독특한 장소라는 뜻의 유니크 베뉴로 선정한 분당 대광사에서 조선백자 달항아리 전시회가 이달 말까지 열립니다.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냈다는 달항아리 전시회가 한국 전통문화를 이은 대광사에서 K 도자기의 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의 인생 40년 중 35년 동안 조선백자를 연구해온 도예가 양구 소장이 힘차게 물레를 돌립니다. 흙에서 도자기로 거듭나는 순간을 대광사 주지 경혜스님과 한일 조선백자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분당 대광사에서 열리는 조선백자 달항아리 전시회를 기념한 포럼과 템플스테이를 축하하는 시연회로 K 도자기의 첫걸음을 알렸습니다. 정말 따뜻한 온기마저 느낄 수 있는, 피부의 탄력마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함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K 도자기의 발족을 가져가고 정말 거기서 새로운 국부를 또 만들어가고, 보름달처럼 크고 둥글고 우윳빛 생명력을 뿜어내는 달항아리. 특히 일제강점기 그 아름다움에 반한 일본인에 의해 전해져 한일 양국 우호 교류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 다수의 일본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이어 대광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동양 최대 규모 목조 미륵보존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기렸습니다. 또 우리 불교 사상의 원흉무예라는 그런 또 사상하고 또 이렇게 맥을 닿는 아주 우리 세상을 아름답고 귀한 그런 세상을 표현해주는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동양 최대 미륵보전인 분당의 대광사에서 이 교류전이 열리게 되어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K 도자기의 마중물이 된 대광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이 지역민의 마음을 밝히며 세계로 나아가기를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아량은 어머니의 무한 사랑을 담고 있고 또 부처님의 무한 자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륵보전에서 열리는 이 달항아리 전시회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고 우리 모든 성남 시민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의미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사상을 계승한 사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가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올해 인도 초연을 앞둔 뮤지컬 시타르타가 베트남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막한 UN 배삭데이 행사에서 23분 동안 갈라쇼를 펼쳐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시타르타는 2019년 국내에서 초연한 이후 올해 7번째 시즌을 맞아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번 베트남 갈라쇼는 오는 11월 29일 인도 공연을 앞두고 세계에서 모인 불자들에게 첫 선을 보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종교를 넘어 세계화 시장에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순수 창작 K 뮤지컬로 오늘날 지친 현대인들에게 깨달음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힐링 작품 세계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UN 배삭데이는 남방불교 기준으로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불교 행사로 이번 배삭데이에는 수십 개 나라 불교 관련 인사 2,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려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 전남 화순 석천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를 열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특히 BBS 광주 개국 3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도 함께 담아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설의 락커 김경호가 뿜어내는 노래가 산사를 꽉 채웁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그룹 포레스텔라의 무대는 마치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듯합니다. 고려시대 대표 유물인 어골문 기와와
분청사기 등이 발견되면서 1500년 전 대가람의 위용을 가늠할 수 있게 된 화순 석천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울려하고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음악회가 열릴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 그렇지. 편안하게 즐기다 가시고 또 다음 행사에 또 오시고. 인기 탤런트 오지오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국에서 3천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운집해 그야말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BBS 광주의 개국 3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힐링 음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교 광주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심원, 박상민 등 인기 가수들이 잇따라 열창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데다 눈부신 레이저 쇼가 펼쳐져 더욱 흥겨운 자리가 됐습니다. 출연자들도 BBS 광주 개국 30주년 축하 자리를 빛냈습니다. 저 항상 볼팔배 하고 나서 오늘 네가 잘못한 게 뭐냐 얘기하고 BBS 광주 불교 방송의 30주년 동안 우리 정말 신도분들한테 따뜻한 말과 그리고 항상 힐링을 주시는 우리 방송국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천년고찰이 폐사된 것이 안타까워 주지 해문 스님이 직접 포크레인으로 털을 닦고 중창에 나선 지 벌써 10년. 동참한 사부대중은 스님의 대가람 복원 원력과 더불어 BBS를 통해 부처님 법음이 전해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경남 김해시 봉화산 정토원이 경내 수광전 원불 조성 불사를 추진합니다. 산구벌이 하와중생하는 내 삶을 살겠다는 내 스스로 내 부처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걸 올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부처를 올리는 그런 의미 있는 원불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우리 불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 같이 동참하셔서 이 우리 수광전 안에 나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우리의 부처들이 가득하기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원을 하고 드려봅니다. 봉화산 정토원은 원불 불사를 통해 봉화산 정상에 홈이 든 관음성상을 조성하고 새 불교, 대중불교를 주창했던 고 선진규 초대 원장의 유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려 태조왕건이 창건한 논산 개태사의 신도회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BBS 불교방송에 전달했습니다. 개태사 주지 의산당 양산대종사와 장건영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원들은 최근 개태사에서 BBS에 성금 61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을 보고 이재민들과 고운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신도들과 조금 십시일반 모금을 하게 됐습니다. BBS는 이번 성금을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해 산불로 피해를 겪은 고운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금불사는 부처님 몸에 금빛이 난다고 하는 경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불상에 금박을 입혀 장엄하는 의식입니다. 특히 불상을 원형 그대로 잘 보호하며 진행돼야 하는 과정인 만큼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BBS가 만난 사람은 그야말로 부처님을 빛내는 도금장 오세종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네, 국가유산청 도금기능자 오세종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라디오만 이렇게 애청하고 있다가 이렇게 직접 출연하니까 네.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불교방송 출연이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예. 예. 저희가 너무 늦게 모신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보통 이제 표현하기에 성수기라고 하죠. 예. 개금불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연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있습니까?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물 수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성수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성수기라 하면 일반인 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네. 부처님 오시기 한 3개월 전부터가 제일 바쁘시겠군요. 바쁜 시기입니다. 예,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얼마 전에 네. 합천 해인사 네네. 원당하면서 이제 180일간 그 작업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예. 개금 불사를 하는 이유, 의미가 있죠. 네, 부처님 이제 옷이라고도 저희는 이제 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부처님의 이 개금을 해드리는 이유는 금은 영구 불멸의 색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이 말씀이 부처님 우리 법이 불법이 영구 변하지가 않듯이 네. 부처님 색도 개금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귀중한 국보를 비롯해서 네. 보물 이런 문화재들을 후대에 잘 전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건데요. 네. 자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남다르게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네. 근데 이제 정말 그 동안에는 이제 현대 6.25 동란을 겪고 뭐 하면서 많이 손상됐던 문화재들이 네. 중간에 이제 보수하면서 이제 현대식 방법으로 많이 수리가 되어 있던 거를 예.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전통 방법으로 이제 국가 지정된 유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대 도료로 됐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잘 금색도 변화도 많고 잘 벗겨지는 그렇죠. 률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전통으로 해놓으면은 30년, 50년, 100년 가도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 점이 아주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오세종 작가께서 하신 개금 작업 상당히 많으시죠? 지금 제가 배우 79년도에 입문해가지고 네네.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데 동참한 것까지 하면 많죠. 그러나 이제 제 서인 오세종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한 거는 그렇게 손꼽습니다. 대표작을 꼽아주신다면? 대표작이라 하면은 우선 예산 수덕사, 네네. 수덕사 대웅전 부처님 개금을 해드린 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남고요. 예, 예. 또 상주 남장사 간음서는 이제 보물 923호 목각탱을 제가 수리하고 개금 불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예, 개금 불사 과정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이제 금박을 입히는 작업 외에 네. 밑작업도 상당히 좀 시일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을 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네, 진행되는 이제 겁니까? 저희가 하는 이제 보물 수리하는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기존에 이제 현대식으로 작업되어 있는 유물을 부처님을 그거를 좀 벗겨내는 작업이 첫 시작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대 도료로의 접착제를 사용해서 개금이 되어 있는 거를 예. 그걸로 벗겨내고 그 다음에 원래의 이 기존에 뭐 한 몇백 년 된 보물 같으면은 네. 그때 당시 조성 당시 한 개금층이 나와요. 예, 예. 이번에 했던 합천 해인사 원당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예. 개금했던 그 상태를 그대로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완화하게 뜯어내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한 거를 그대로 덮어가지고 개금을 불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뜯고 자문위원단께서 이 상호를 그대로 이 상태를 보존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절 측에서는 또 깔끔하게 개금되어 있는 걸 원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거를 이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해서 거기에 네네. 어교로 도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 초기에 조성 개금되어 있던 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교로 도포해서 그걸 안정화 작업을 해드리고 그 위에 한산 모시로 네. 배접을 다시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 손상되지 않게끔 예. 안산무시로 배접을 하고 네. 그 위에 이제 토해락해서 예. 어교하고 항토, 호분 이거를 이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예. 이제 붓 도장을 해서 너무 한 번에 두껍게 올라가면은 층이 많이 생기니까 얇게 해서 예. 그 층을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오칠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 후대에 100년 후라도 이 5층 층만 제거하면은 그 어교층은 그대로 하면 그때 조선 초기에 했던 그 상태를 다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안느라고 이번에는 좀 한 180일 정도 기간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서인 오세종 작가님이신데 서인이란 뜻은 상서로움을 입히는 사람이란 뜻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법명이시죠? 네, 법명입니다. 이 법명도 예산 수독사의 금강문에 있는 금강역사님을 그때 당시에 한산모시로 해서 어귀로 배접을 해가지고 채색을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거기 하면서 이제 수독사 주지 스님으로 계시던 법장 큰 스님께 서인이라는 불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는 부처님을 빛내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서인이란 그 법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느덧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158년 만에 강화문 현판을 글씨를 금으로 올려드리면서 강화문 현판 강화문 앞에 앉아 계시는 지금 세종대왕 상에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상을 한번 금옷을 한번 입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태평성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좀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에도 이렇게 아말감 도금으로 해서 천년이 갈 수 있게끔 보존하는데 하나 힘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응원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유산청 1363호 도금기능자 오세종 작가 만나봤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